옛날 영남 지방의 한 작은 마을에는 온 동네를 덜덜 떨게 만드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동네에서 가장 부유하면서도 가장 인색하기로 소문난 송진사였습니다. 송진사는 나날이 불어나는 재산에도 전혀 만족하지 못하고 날마다 어떻게 하면 재산을 더 모을까 하는 궁리만 거듭했습니다. 이 마을의 땅은 모두 하늘이 내게 준 선물인 것이라고 속으로 외치며 송진사는 날이 갈수록 더더욱 오만해졌습니다. 어느 날 송진사는 뻔뻔하게도 마을 어귀와 논밭으로 통하는 길목마다 높다란 울타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을 주민들과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가로막고 불러세우고는 불같이 호통을 쳤습니다. 이놈들 내 땅을 밟고 지나갔으니 당장 통행세를 내라고 윽박질렀습니다.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세금의 주민들은 펄쩍 뛰며 항의했지만 송진사의 막강한 권세와 시퍼런 몽둥이 앞에 눈물을 삼키며 억지로 지갑을 열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송진사는 산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마저 자기 땅을 거쳐가니 그 바람을 쬐는 값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기가 막힌 억지까지 부렸습니다. 마을의 원망과 한숨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고 사람들은 송진사의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떨었습니다. 이러한 부조리하고 억울한 광경을 지켜보며 남몰래 속으로 이를 갈고 있던 이가 있었으니 바로 송진사 집에서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던 머슴 돌쇠였습니다. 돌쇠는 겉으로는 능청스럽게 송진사 앞에서 굽신거렸지만 속으로는 이 지독한 탐욕을 어떻게 완벽하게 무너뜨릴지 날카로운 계략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어느 날 밤 아랫방에 마을 사람들을 몰래 불러 모았습니다. 사실 이 마을 전체는 이미 송진사의 횡포에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돌쇠의 주도면밀한 계획에 모두가 한통바다처럼 뜻을 모으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돌쇠는 마을 대표인 김첨지와 손을 잡고 송진사의 숨통을 조일 첫 번째 단계의 판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돌쇠는 평소와 다르게 아주 진지하고 비장한 표정으로 송진사를 찾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감마님, 그동안 제가 대감마님의 재산 불리는 재주를 가까이서 보며 깊이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길목마다 소소하게 통행세를 걷는 것은 대감마님의 그 엄청난 명성과 그릇에 비해 너무나 삼류양아치 같은 짓에 불과합니다. 진짜 큰 돈을 만지시려면 이 마을 전체의 길목과 논밭을 통째로 저에게 세를 주십시오. 제가 대감마님의 그 땅들을 전부 활용해 지금보다 3배 이상의 엄청난 돈으로 불려드리겠습니다. 돌쇠의 이 능청스럽고 당돌한 제안에 송진사는 귀를 의심하며 크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놈이 기어코 미쳤구나. 내 놈 같은 머슴 새끼가 내 땅을 가지고 어떻게 3배를 불린단 말이냐. 콧방귀를 뀌는 송진사를 향해 돌쇠는 눈방울을 빛내며 더욱 대담하게 속삭였습니다. 만약 제가 3배로 불리지 못한다면 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대신 확실하게 불려드리는 날에는 저에게도 적지 않은 몫의 떡고물을 주셔야 합니다. 대감마님 손에 볼 것 없는 장사 아니겠습니까? 송진사의 머릿속에는 오직 3배라는 단어만 크게 박혔습니다. 평소 타인의 돈을 뺏는 것만 알던 송진사였기에 자신이 머슴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당장 계약서를 쓰자며 붓을 잡았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돌쇠가 판 함정이 아주 촘촘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계약의 조항 구석구석에는 만약 돌쇠가 지정한 특정 날짜에 송진사가 직접 마을 한복판으로 나와 재산의 증식 과정을 눈으로 확인하고 특정 행동을 하지 않으면 땅의 소유권과 기존 재산의 관리권이 모두 돌쇠와 마을 사람들에게 넘어간다는 기묘하고도 교묘한 톡소 조항이 박혀 있었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알면서도 자신의 끝없는 욕심과 오만함에 눈이 멀어있던 송진사는 3배라는 허황된 수치에만 홀려 세부 조항을 대충 읽고는 덜컥 큼지막하게 자신의 인장을 찍어버렸습니다. 계약이 성사되자마자 돌쇠는 마을 전역을 누비며 본격적인 연극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돌쇠는 마을 주민들에게 당부하기를 앞으로 송진사가 지나갈 때마다 의도적으로 그를 치켜 세우며 세상에 이런 거부이자 대단한 대감은 없다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람들의 아첨에 약한 송진사는 갑자기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우러러보고 떠받들기 시작하자 어깨가 하늘 높이 치솟았고 자신이 온 세상의 왕이라도 된 듯한 착각에 빠져 지독한 오만함의 도가니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돌쇠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송진사에게 찾아가 두 번째 단계의 판을 흔들었습니다. 대감마님, 이제 마을 사람들도 대감마님의 위험에 완전히 굴복했습니다. 진정한 부자라면 자신이 가진 재산의 규모가 얼마나 대단한지 백성들 앞에서 당당하게 증명해 보여야 마땅합니다. 그러니 다음 장날 마을 광장 중앙에 대감마님이 아끼시는 가장 커다란 보물 항아리를 들고 나와 그 안에 재산을 직접 세상에 널리 흩뿌리며 베푸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대감마님을 향해 평생 충성을 바칠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길바닥에 뿌리라는 말에 송진사는 순간 귀가 번쩍 뜨이면서도 잠시 주저했지만 돌쇠가 이어서 던진 내가 저지른 욕심의 대가와 배로 불어날 황금의 환상에 완전히 눈이 멀어 이 멍청한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송진사는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전 재산을 길바닥에 시원하게 흩뿌릴 비극적인 운명의 시작점으로 서서히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돌쇠의 눈빛 속에는 통쾌한 복수에 서늘하면서도 짜릿한 기쁨이 깊게 서려 있었습니다. 장날이 밝아오자 마을 광장은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구경꾼들이 모여들었고 광장 중앙에는 거대한 평상이 놓였습니다. 돌쇠의 추도면 밀한 계획 아래 마을 주민들은 각자의 자리를 잡고 송진사가 나타나기를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송진사는 집에서 가장 아끼는 묵직하고 커다란 옹기 항아리를 두 팔에 껴안고 나타났습니다. 그 항아리 속에는 그동안 악착같이 긁어모은 은하와 엽전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송진사의 얼굴에는 온 세상의 불을 다 가진 자의 오만하고도 득이양양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광장 한가운데로 당당하게 걸어나와 사람들을 향해 헛기침을 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너희 같은 가난한 백성들에게 내 재산의 크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고 베푸는 자리다. 내 통 큰 은혜를 잊지 말고 똑똑히 기억해 두어라. 송진사는 주변의 눈치를 살필 겨를도 없이 항아리를 기울여 그 안에 담긴 재산을 길바닥에 와르르 쏟아부었습니다. 은하와 엽전이 땅바닥에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를 냈고 햇빛을 받아 번쩍이는 황금빛 광채가 광장을 뒤덮었습니다. 순간 광장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가 이내 엄청난 함성과 함께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미리 돌쇠와 맞춘 약속대로 바닥에 떨어진 돈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돈이 아니라 돌쇠와 주민들이 미리 철저하게 준비해둔 가짜 엽전과 노쇠 조각들이었습니다. 송진사는 오직 재산이 흩날리는 환상에 눈이 멀어 진짜와 가짜도 분간하지 못한 채 자신의 금부치들이 영원히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송진사가 신나게 재산을 흩뿌리며 사람들의 찬사를 즐기고 있을 때 돌쇠가 군중 틈에서 불쑥 걸어나와 비장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대감마님, 이제 계약서의 약속을 지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광장 한복판에서 이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공표하고 재산 증식의 증거를 내보이십시오. 돌쇠의 갑작스러운 외침에 송진사는 멈칫하며 인상을 썼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지금 이만큼 베풀었으면 되었지 무슨 계약서 타령이냐. 송진사가 짜증을 내자 돌쇠는 품속에서 당시에 작성했던 계약서를 꺼내들고 주민들 앞에서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은 명백했습니다. 지정된 날짜와 장소에서 재산의 증식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소유권 이전에 동의하는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경우 모든 재산과 토지의 관리권은 머슴 돌쇠와 마을 사람들에게 완전히 귀속된다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글을 대충 읽고 도장을 찍었던 송진사는 그제야 계약서 구석에 숨겨져 있던 무시무시한 톡소 조항의 실체를 깨닫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냐. 내 땅과 내 재산이 어째서 너희들 손으로 넘어간단 말이냐. 송진사는 펄쩍 뛰며 발을 구르고 고함을 질렀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마을 대표인 김첨지와 주민들은 계약서에 찍힌 송진사의 선명한 인장을 하늘 높이 들어 올리며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완벽한 서류임을 온 동네에 공표했습니다. 송진사는 눈을 부릅뜨고 몽둥이를 휘두르려 했지만 주변을 둘러싼 성난 주민들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떨던 약자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리를 되찾으려는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돌쇠는 사색이 되어 주저앉은 송진사 앞에 다가가
차갑고도 단호한 어조로 속삭였습니다. 대감마님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들면 자신의 눈에는 피눈물이 나는 법입니다. 대감마님이 쥐고 있던 그 억지스러운 통행세와 바람값은 이제 영원히 끝났습니다. 마을의 모든 길목과 논밭은 이제 원래 주인인 주민들의 품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송진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넋을 놓았고 자신의 끝없는 탐욕이 만들어낸 거대한 덫에 스스로 걸려들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실감하며 온몸을 벌벌 떨었습니다. 하지만 돌쇠의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땅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것만으로는 그동안 송진사가 저지른 악행과 마을 사람들에게 준 상처를 모두 씻어내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돌쇠는 주민들을 규합하여 송진사의 거대한 기와집과 창고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주민들에게 빼앗다시피 모아둔 온갖 곡식과 재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돌쇠는 두 번째 단계의 거대한 판을 완전히 마무리 짓기 위해 차분하면서도 치밀하게 다음 행동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쇠의 진지한 지휘 아래 마을 주민들은 이제 단 하나의 마음으로 송진사의 거대한 기와집을 에워쌌습니다. 과거에는 그 집의 높은 담벼락만 보아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숨이 턱 막히던 주민들이었지만 이제는 눈빛에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담벼락 위로 꽂혀있던 흉물스러운 팻말들과 통행세를 징수하던 안내판들은 주민들의 손에 의해 무참히 부서지고 짓밟혀 쓰레기처럼 나뒹굴었습니다. 송진사는 제멋대로 휘두르던 권력의 상징들이 일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방 안창살 너머로 멍하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돌쇠는 거창한 폭력이나 무자비한 약탈 대신 철저하게 법과 원칙을 앞세웠습니다. 돌쇠가 사전에 지역 관아의 정식 절차와 서류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해 두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송진사가 과거의 주민들을 상대로 저질렀던 불법적인 착취와 억지 징수 기록들은 이미 낱낱이 장부에 기록되어 관아에 고발된 상태였습니다. 관청에서 파견된 아전들과 포졸들이 기와집 문 앞에 들이닥쳐 송진사를 향해 엄정한 추궁을 시작했습니다. 너 송진사는 들어라. 그간 주민들을 상대로 억지 통행세를 걷고 바람 쐬는 값까지 갈취한 죄목과 더불어 계약서에 의거해 정당하게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을 불법적으로 은닉하려 한 혐오가 명백하다. 포졸들의 호통과 함께 송진사의 손목에는 차가운 수갑 대신 굵은 포승줄이 묶였습니다. 자신이 늘 권력자나 된 것처럼 떵떵거리며 사람들을 압박하던 그 거드름은 찾아볼 수 없고 이제는 초라한 죄인의 신세로 전락해버린 송진사의 모습은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기와집 창고문이 활짝 열리자 그 안에서는 수십 년 동안 주민들의 피땀을 빨아들여 쌓아둔 엄청난 양의 쌀과 곡식 그리고 온갖 귀중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돌쇠는 그 곡식 창고의 문을 통째로 활짝 열어젖히고는 마을의 모든 가난한 이들과 억눌렸던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굶주림에 허덕이며 눈물 흘리던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곡식 가마니를 받아 안으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콧간에서 쌀이 흘러나올 때마다 마을 전체에는 환호성과 노래가 울려 퍼졌고 송진사의 악행으로 얼룩졌던 마을은 비로소 따스한 온기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송진사는 관아로 끌려가기 전 돌쇠를 바라보며 분통을 터뜨리며 절규했습니다. 이 몹쓸 놈의 머슴 새끼 같으니라고. 내가 너를 믿고 내 땅을 맡겼더니 이토록 잔인하게 뒤통수를 친단 말이냐. 나를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뜨린 내가 도대체 무슨 수로 이 마을을 감당하겠다는 말이냐. 송진사의 악에 찬 비명의 돌쇠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감마님, 저는 제 주인님의 재산을 늘려드리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다만 그 늘어난 재산이 대감마님의 주머니가 아니라 이 마을을 지탱하는 수많은 백성들의 품으로 돌아갔을 뿐입니다. 땅은 원래 하늘이 내린 선물이며 특정 개인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함께 일하고 함께 살아가는 이들의 땀방울 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대감마님은 그것을 평생 모르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돌쇠의 서늘하고도 묵직한 일침에 송진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포졸들의 손에 이끌려 마을을 떠나는 송진사의 등 뒤로 주민들은 더 이상 돌을 던지거나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허망한 뒷모습을 보며 기나긴 폭정과 탐욕의 시대가 드디어 끝났음을 실감할 뿐이었습니다.
이제 마을의 중심에는 늙고 지친 악덕지주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품은 돌쇠와 주민들의 굳건한 연대가 깊게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송진사가 관아로 끌려가고 기와집의 문이 완전히 개방된 이후 마을은 비로소 기나긴 겨울을 지나 진짜 봄을 맞이했습니다. 높다란 울타리로 가로막혀 있던 길목들은 모두 철거되었고 주민들은 더 이상 눈치를 보거나 억울한 세금을 내지 않고도 자유롭게 논밭을 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은 더 이상 탐욕스러운 지주의 소유물이 아니라 이 땅을 일구는 모든 이들의 이슬 같은 위로이자 자연이 준 공평한 선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임시로 대표를 맡아 굳은 일을 해결해준 돌쇠를 정식으로 마을의 이장으로 추대했습니다. 돌쇠는 거칠애와 권위를 내세우는 양반들의 방식을 철저히 거부하고 언제나 농사일 소매를 걷어붙인 채 주민들과 나란히 밭을 갈았습니다. 과거 송진사가 독점했던 거대한 논밭은 마을 공동의 자산으로 전환되어 공평하게 경작되었고 수확한 곡식은 한 사람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대신 마을의 공동 기금과 어려운 이들을 돕는 구휼미로 알차게 쓰였습니다. 기와집 역시 송진사의 개인적인 저택이 아니라 마을의 대소사를 논의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서당이자 공동회관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더 이상 배고픔과 착취에 두려워 떨던 이들은 찾아볼 수 없었고 저녁 무렵이면 기와집 마당에 모여 앉아 서로의 안부를 묻고 막걸리잔을 기울이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주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마을을 더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하며 실천을 거듭했습니다. 어느덧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파릇파릇한 싹이 돋아나는 들판을 바라보며 돌쇠는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밑에서 굽신거리며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던 머슴이었지만 이제는 스스로의 힘과 주민들의 굳건한 믿음을 바탕으로 마을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간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돌쇠는 거칠어진 두 손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진정한 부와 권력은 남의 것을 빼앗고 억누르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흘린 땀방울을 나누고 서로를 지켜주는 연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 마을의 모든 이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멀리 관아에서 벌을 받고 속죄의 길을 걷게 된 송진사의 소식이 간간히 들려왔지만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 과거의 그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아침 활짝 트인 길을 걸으며 서로를 향해 따뜻한 인사를 건넸고 아이들은 울타리 없는 넓은 들판을 마음껏 뛰어놀며 꿈을 키웠습니다. 탐욕과 억압이 지배하던 어둡고 차가운 옛 영남의 작은 마을은 이제 협동과 상생의 기쁨이 넘쳐 흐르는 살기 좋은 평화의 고장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